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강의인데요. 사업 계획서 잘 써서 1억 받자. 네, 그 소리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시다시피 창업 지원 사업 중에 자기 부담금이 제로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한 푼도 없어도 최대 1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만 잘 쓰시면 진짜 1억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 어떤 아이템을 잡아야 그 선정이 잘 되는지 그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이에요. 그 꽃길 가시밭길 얘기 오늘 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업 꽃길을 걷고 어떻게 하면 창업의 가시밭길을 걷는지 오늘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 로드맵 잡는 법. 그래서 창업 아이템 선정부터 벤처기업 인증까지 일단 거기까지만 창업 로드맵 잡았고요.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을 도출하는 법,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별 비교. 창업 지원 사업이 빅6가 있죠. 빅6 6개. 네, 그 중에 5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고문, 양식, 매뉴얼 같이 살펴볼 거고요.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릴 거고, 사업 예창팩 제외 대상, 그다음에 선정되신 분들의 의무, 선정 절차, 평가 지표, 운영 일정, 사업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창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할 수 있는 것들은요, 정부 지원이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이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요. 심사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스타벅스 쿠폰이 달린 이벤트 신청하겠습니다. 일찍 들어오신 분들 대상으로 하죠.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정일애 대표님이 1번, 정은경 대표님이 2번, 김민경 대표님 3번, 이소연 대표님 4번, 이영우 대표님 5번, 전영흠 대표님 6번, 최진영 대표님 7번, 7분 대상으로 일찍 오신 7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7 넣어야 되죠. 7 넣고, 자, 추첨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쏩니다. 1번 정일애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끝나고 채널톡 주시면 제가 쿠폰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저는 이거 강의만 했다면 맨날 2시간이 넘어가서 오늘은 최대한 90분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 아이템 잡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꽃길을 걷고 어떻게 하면 가시밭길을 걷는지. 마이크 좀 꺼주세요. 전영훈 대표님 마이크 좀 끌게요. 자, 사업 아이템 잡기. 꽃길 가시밭길. 자, 26세 창업자의 꽃길 알려드릴게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공대일 거예요. 공대에 들어가서 이제 아직 군대는 안 갔고 4년 졸업하고 23살에
대학원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25살이죠. 그리고 26살 돼 가지고 이제 석사 나와요. 석사 나오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어 제안을 합니다. 그 박사 과정 들어가기 전에 창업 한번 해 보라고. 그래서 네 뭐 교수님 밑에 연구원으로 있었으니까 조교로. 일단 교수님 말씀 잘 들어야죠. 아시다시피 뭐 대학원생들은 거의 노예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 창업을 했습니다. 아마 예비 창업 패키지를 했겠죠. 네. 예비 창업 패키지를 써서 사업 계획서를 써서 1억을 받습니다. 1억을 받고 사업을 시작해요. 예. 그리고 1 년이 지나서 청년 창업 사관학교 사업 계획서 써서 또 1억을 받습니다. 2년 차죠. 그리고 또 1 년이 지났어요. 아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 잘 써서 또 1억을 받습니다. 이제 기업 이제 4년 차 들어갑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3억 짜리 받아서 인제 R&D 사업도 같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정부 지원 사업을 속속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엔젤 투자자라든지 벤처 캐피탈 보통 VC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몰려들어요, 투자하려고. 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일단 수행해야 외부에서 엔젤 투자나 아 그 VC 벤처 캐피탈 같은 민간 투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26 살이 군대도 안 갔는데 한 29 살쯤 돼서는 수백억 대 회사의 오너가 되는 거죠. 주변에 많이 보셨죠, 그런 회사들. 요즘 뜨는 뭐 IT 기업들 옛날에 뭐 카카오가 그랬고 뭐 네이버가 그랬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런 회사들 요즘도 엄청 많죠. 예. 그런 회사들 다 상장시키고 대표이사는 인제 전문 경영인한테 자리를 넘겨주고 군대 갑니다. 예. 군대 갔다 오면 회사는 몇 배로 커져 있죠. 그게 인제 26세 창업자의 꽃길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26 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교수님이 시키면 "네." 하고 말 잘 듣고 따랐고요. 선배들이 "그거는 이리 해라. 이거는 저리 해라." 하면 "네." 그러면서 따랐어요. 왜냐? 노예니까요. 대학원생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 이제 40대 50 대가 돼서 기존에 다니던 첫 번째 직장을 한 15 년 20년 다니시고 이제 정년퇴직 또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이나 해 볼까.' 그러고 나옵니다. 이분들은 어떤 창업을 하시길래 가시밭길을 걸을까요? 여러분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40 대시니까 30-40 대, 50 대도 계시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업을 내가 어떤 아이템을 창업했지? 또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창업할 거지? 어떤 아이템으로. 보시면 내가 좀 잘 아는, 내가 잘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이제껏 해 왔던 분야로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분야가 정부가 지원하는 업종이면 너무나도 다행인데 만약에 아니면 저는 정말 뜯어 말리고 싶어요. 창업하시지 말라고. 예. 그래도 창업을 하시겠다 그러면 그 업종과 정부 지원 사업을 엮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시밭길 가십니다. 뭐 음식점 나 음식 좋아하고 요리 잘하고 그래서 음식점 냈어요. 망하죠. 네. 요리를 잘하는 과 요리를 잘하는 것과 음식점을 운영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가시밭길을 걷습니다. 95%가 망하죠. 네. 자 그러면 만약에 40-50대 창업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잘하는 거 이걸로 창업하지 않고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창업을 했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26 살짜리보다 훨씬 사회 경험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길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차이점은 정부 정책에 편승하는가 여기입니다. 정부가 미는 아이템으로 창업하셔야 투자도 받고 정부 지원금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MOT, Management of Technology, 기술 경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정부 주력 지원 업종으로 창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는 음식점인데요. 네, 음식점도 이거 갖다 붙이세요. 갖다 붙일 자신이 없으시면 손해 보시기 전에 빨리 폐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네. 제 친구 그리고 그다음에 제 최고 경영자 과정 동기들 음식점 창업하신 분들 10년 이상 하신 분 한 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 나머지는 다 중도에 포기하셨어요. 예, 제가 외식 산업 서울대 외식 산업 쪽에 최고 경영자 과정을 다녔거든요. 인맥도 좋고 컨설팅할 여지도 많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외식업계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중에 성공하신 분이 있고 정부 지원금 많이 받으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결국 제조업을 도입하셨고요. 음식점에. 그리고 그걸 거기에다가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 플랫폼 기술까지 도입을 하셔서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겠다. 그러면 기술 경영을 하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미는 아이템 DNA, 빅3, 한국판 뉴딜 이 업종에 끼워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업종은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이라는 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미는 아이템 138개 아이템부터 볼게요. 무슨 아이템들이 있는지. 네, 정부가 미는 아이템이고요. 네, 138개 전략 품목 정의. 그래서 인공지능의 8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업종을 하시든 이거는 해당되실 거예요. 이 중에 하나는. 뭘 하시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사업 계획서에 반영하시고 IT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빅데이터. 네. 그다음에 5G. 그다음에 블록체인. 이것들이 있는데요. 블록체인이 있고요. 블록체인 중에 요즘에 제일 뜨는 게 NFT죠. NFT가 요즘에 올해 2022년에 정부에서 예산을 아주 갖다 쏟아붓는 아이템이 NFT입니다. 오죽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올해는 NFT가. 그다음에 서비스 플랫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거의 100% 해당하시게 될 비대면 교육 플랫폼, SNS 플랫폼, 뭐 오토 서비스 플랫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서비스 플랫폼 거의 다 되실 거예요. 해당. 여기에 맞춰 쓰세요. 그다음에 실감형 콘텐츠, AR, VR, XR,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그다음에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재난안전,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IoT가 이제 어떤 장비, 센서 이걸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받아서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마 해당되실 수 있고, 바이오 중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의료기기, 그다음에 전기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미는 아이템이에요. 나는 해당하는 게 없는데 해당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살펴서 맞추시기 바라고요. 정부 주력 지원 업종.
아이템 잡을 때. 그다음에 이 빅3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기술 로드맵은 여기 사이트에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3 그린 뉴딜 소재 부품 장비 4차 산업혁명 분야 소부장 분야 중소기업 성장 기반 분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해당되는 서비스 플랫폼 여기 보시면 클릭하면 이렇게 이커머스 플랫폼, 공공 IoT 디바이스 플랫폼, 금융 서비스 플랫폼, 그다음에 기후 분석 서비스 플랫폼, 디지털 업무 공간 플랫폼, 마이크로 모빌리티 플랫폼, 비대면 교육 플랫폼, 실시간 공연 VR 중계 플랫폼, 앱, 챗봇 기반 비대면 헬스케어 및 영양 상담 플랫폼, 오디오 미디어 플랫폼, 원격 협력 진료 플랫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PDF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면 한번 시범적으로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뜨죠. 예, 이렇게 플랫폼. 그래서요. 이쪽에 보시면 사업계획서 쓸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전략 관련 동향, 시장 현황, 제품 산업의 특징, 정책 동향, 기술 동향, 뭐 핵심 기술, 그 다음에 핵심 플레이어라고 해서 경쟁사, 주요 경쟁사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 쓰실 때 보통 시장 현황, 어디서 어떻게 조회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여기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똑같이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산업 및 시장 분석, 그 산업 분석.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힘들어하시는 산업 시장 분석, 동향 분석 뭐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가져다가. 그래서 시장 전망 나와 있고요. 해외 온라인 직접 판매 시장 규모 나와 있고요. 도표도 나와 있고. 유료 멤버십을 통한 락인 전략, 옴니 채널, 시장 분석 더 자세히 나와 있고요. 국내 시장, 그다음에 기술 개방을 동향. 그래서 현재 인공지능과 VR, AR이 들어오는구나 이커머스에도.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뭐 거기에 대한 내용 다 있어요. 뭐 아마존은 어떻게 하고 있고, 월마트는 어떻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할 거만 알면 나머지 내용은 그냥 이런 데서 그냥 인용하셔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업계획서 쓸 때 여기 거 참조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그다음에 MOP, 그래서 매니지먼트 오브 팔러시 펀드, 그래서 정책 자금 경영. 그래서 기술 경영과 정책 자금 경영이 결합돼야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융자, 보조금, 출연금을 유치하자. 그런데 오늘 설명드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아시다시피 보조금 사업이에요. 보조금 사업이라고 해서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 그냥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릴 거고요. 예비 창업자의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제가 아까 26세 창업자의 꽃길에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그게 예창팩 1억 받고, 청창사 1억 받고, 초창팩 1억 받고, 창도팩, 창업도약 패키지 3억 받고 R&D 진행하는 겁니다. R&D는 뭐 1억 2천짜리부터 6억짜리까지 있죠. 그렇게 하면요 거의 10억 가까운 돈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겁니다. 네, 한 5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엘리트 코스를 밟으세요. 여러분들도. 저는 26살이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연령에 상관없이
예비 창업자들은 이 코스를 밟으셔야 되고요. 이 중에 이미 창업하신 분이 계시다. 그럼 요거 빼고 여기부터 밟으세요. 근데 요거 마감 끝났잖아요. 그럼 요거 빼고 요거부터 밟으세요. 예, 그리고 내년에 다시 청창사 하시면 돼요. 비록 예창패액은 못 하시지만. 예창패액은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창업기업의 꽃길을 한번 걸어보자, 이런 의미로 첫 장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창업 로드맵. 이게 전체적인 로드맵인데요. 일단 벤처기업 등 인증까지만 잡았어요. 창업 아이템을 도출하는데요. 아이템 도출법이 있어요. 네, 아이템 도출법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일단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구축, 린 캔버스. 제가 청년 창업 사관학교 때 말씀드렸던 린 캔버스를 작성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A4 용지 한 장에 정리합니다. 네, A4 용지 한 장에 비즈니스 모델을 딱 구축해요. 그 다음에 네, 지식재산권 특허를 확보합니다. 예비 창업자이실 때가 제일 좋아요. 예비 창업자일 때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가점을 받을 뿐더러 모든 기술성 평가에서 우위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출원만 한 상태면 가점은 못 받아요. 물론 심사위원들 평가할 때 그래도 출원 특허는 있구나, 그래도 가점은 못 줘도 기술성을 좀 높게 줘야지, 이런 유리한 점은 있어요. 그래서 지식재산권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를 등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다음에 창업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올해 심사 현황을 보니까 창업팀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다 탈락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청년창업사관학교도 그렇고 내가 창업을 해서 무슨 아이템을 개발할 건데 그 개발할 아이템을 외주 주겠다, 외주 개발로 하겠다, 그러면 다 탈락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붙었냐면 외주 개발이지만 우리 회사에 이 외주 개발 프로젝트를 책임질 유능한 경력자가 있다, 이런 분들은 다 합격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올해 심사 성향이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팀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사업계획서 뒤에 보면 대표자 현황, 팀 현황, 고용 예정 현황 이런 거 있거든요. 거의 그냥 보통 대충 작성하고 넘어가시는데 여기가 가중치가 높아졌어요. 100점, 심사 항목에서 100점 비율은 높지 않아요. 하지만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는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창업자 본인의 경험, 그리고 창업자 본인과 이 팀원으로 합류할 사람들의 경력, 뭐 자격증, 아니면 무슨 기업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아니면 무슨 자격증이 있다, 이런 거. 그다음에 역량. 나는 지난 몇 년간 몇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역량. 그다음에 실적. 이런 게 창업팀 구성 요건에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그다음에 작성 요령이랑 필수 요소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한 다음에 여기 특허 냈었잖아요. 이 특허가 등록돼서 나오면 기술 가치 평가를 합니다. 등록 특허만 가치 평가돼요. 출원 특허는 뭐 되긴 되는데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술 가치 평가는 기보에다가 평가료 내고, 기술 가치 평가료 내고 기보에다가 의뢰해서 받습니다. 가치 평가료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그래서 내가 낸 특허가 기술 가치 평가에서 몇 억짜리인지 또는 몇 천만 원짜리인지 그 평가서를 받으세요.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 대상자분들 중에 특허 있는 분들은 이걸 아마 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법인 설립이 있는데요. 개인 사업자 설립도 되고 법인 설립도 됩니다. 그런데 창업 로드맵을 잡을 때는 개인 사업자는 권장하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개인
개인 돈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금도 잘 안 주는 경향이 있고요. 더군다나 R&D나 외부 투자 같은 거는 더더욱 힘들어요, 개인 사업자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법인을 설립하셔라. 그리고 민간 투자는 개인 사업자에 안 들어오잖아요. 예. 주식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이 무조건 뭐 필수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법인 설립하시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창업팀 늘 팀원들을 기업부설연구소 팀원으로 넣고 설립을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이것도 강의 때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런 절차를 겪으시면요. 창업 꽃길을 걷습니다. 네. 사업계획서는요. 예비 창업 패키지 넣었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창업 지원 사업 다른 거 있거든요. 또 넣어요. 또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지는 게 공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졌을 때 전화해서 탈락 사유를 알려달라고 해요. 탈락 사유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새로 쓴 내용을 그냥 재생해서 다른 사업 계획서를 쓰시되 탈락 사유에서 나왔던 그 점검 지적 내용을 보완해서 사업 계획을 보완해서 쓰시면 점점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3번 4번 해 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올해 3번 4번 지원하실 거기 때문에. 지금 청년 창업 사관학교 떨어지신 분들 예비 창업 패키지 그중에 예비 창업자 있었거든요. 예비 창업자분들 요번에 다 또 지원하실 거예요. 그 심사위원들이 지적했던 탈락 사유 다 보완해서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결국 받습니다. 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연관시켜라. 네, 빅3, DNA, 그린 뉴딜. 네, 그쪽으로 연결시켜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창업 아이템 도출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창업 아이템 도출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요. 망할 수 없는 아이템을 골라라. 망할 수 없는 아이템. 망할 수 없는 아이템을 골라야 되는데요. 망할 수 없는 아이템이 뭘까요, 여러분? 망할 수 없는 아이템. 네, 그게 사람들이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아이템입니다. 네. 뭐 카카오 택시가 그랬고요. 카카오톡도 그랬고요. 카카오톡이 뭐였어요? 문자 메시지,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상대방이 이걸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 문제 하나 해결한 거거든요, 카카오톡이. 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라. 그리고 문제점이 떠오를 때 즉시 메모하라. 네, 이거 까먹거든요. 이렇게 머릿속에 블링크 탁 뜰 때, 느낌표가 뜰 때 바로 핸드폰 아무 데나 막 적어 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아 그때 좋은 생각 떠올랐는데 뭐였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떠오를 때 즉시 메모하는 겁니다. '아 맞아. 이런 거 불편했었지.' 그리고 적어 놔요. 뭐가 내가 무슨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런 점이 불편했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펼쳐 보고 나름대로의 개선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런 메모가 모이면 밑에 4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과하면 창업 아이템으로는 합격이에요. 네. 그 망할 수 없는 아이템을 결정짓는 질문 4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할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자, 4 가지 질문, 그러니까 이 메모를 막 모아 놨잖아요. 그럼 내 사업 아이디어가 막 10개, 20개, 30개 있어요. 아니면 5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그중에 고르는 거예요, 창업할 거를. 예, 창업할 걸 어떻게 고르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건 없는데. 그럼 탈락. 네. 근데 4 가지 질문 중에 나머지 3개 해당되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둘은 해당되고 둘은 안 된다. 그러면 예, 뜯어 말립니다, 제가. 하지 마시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과 역량.
오직 나만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자질,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도 예스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가만고개.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나 말고도 충분히 많은가? 예, 내가 서비스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면 누군가에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가만고개의 숫자 중요하죠. 나 말고도 충분히 많은가? 그래서 시장 분석과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이에요. 내가 만약 나라면 내가 이 아이템을 개발했을 때 만약 나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돈을 쓸 거냐? 당신 같으면 이 돈을 쓰겠냐? 그리고 내가 지불한 비용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창업자인 여러분 입장에서 창업자인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근데 위에 세 개가 다 해당돼. 그럼 나는 이제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을 투자할 것이냐? 내가 이 사업을 한번 벌릴 것이냐? 그리고 내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것이냐? 충분히. 이 네 개가 예스라고 나오면 창업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망할 수 없는 사업 아이템을 고르셨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정부 지원 아이템을 파악하십니다. 앞에 설명드렸죠. 기술 로드맵하고 138개 아이템. 여기 해당하는지 파악하세요. 해당이 안 되는데요. 그럼 끼워 맞추셔야 되죠. 그래서 두 아이템, 망할 수 없는 아이템과 정부 지원 아이템을 융합해요. 그리고 그거를 특허 출원하시면 창업 아이템 도출까지 끝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게. 뭘 창업은 해야겠는데 뭘 창업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말 난감하죠. 뭘 도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와요. 아니 일주일 만에? 제가 놀라면서.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기, 리인 캔버스. 청창사 수업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리인 캔버스는 이렇게 A4 용지에 한 장에다가 이렇게 쓰게 돼 있고요. 이렇게 칸칸이 해당 내용을 적는 건데요. 해당 내용은 첫 번째 여기부터 적습니다. 제가 아까 망할 수 없는 아이템에서 문제점 잡아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 아이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세 가지를 나열해라. 이걸 여기다 씁니다. 뭐가 어떻다, 1번. 그리고 현재 고객들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가. 이걸 쓰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솔루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끝으로 가서 이쪽으로 갑니다. 타겟. 고객 세그먼트, 타겟 고객을 세분화해서 나열하라. 그래서 뭐 MZ세대면 MZ세대, 뭐 40대 이제 창업자, 뭐 이렇게, 아니면 얼리 어답터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고객 중에 나의 가장 이상적인 고객 모습을 얼리 어답터에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2번이에요. 이제 3번은 가운데로 와서 가치 제안, 우리 회사의 슬로건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 창업 교육 서비스 및 성향 분석에 의한 추천 모델, 추천 교육 매칭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줄만 읽어도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구나, 그런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를 여기 3번에 적어주십니다. 이게 사업계획서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런 개념으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경쟁사들. 네, 근데 막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세계 최초예요. 지구 최초예요. 한국 최초예요. 이런 분들 있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맘먹고 찾아보면 당연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쟁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와 비교해서 우리 회사가 어디가 좀 우위가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한번. 그다음에 분석이 됐으면 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인제 적는 거예요. 무슨 솔루션? 뭐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 검색 솔루션, 인공지능 추천 솔루션, 인공지능 뭐 콘텐츠 생성 솔루션 뭐 이런 식으로 모듈별로 쪼개서 솔루션을 적습니다. 그다음에 일로 가요. 이렇게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예. SNS 마케팅을 이용할 거냐, 대면 판매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그냥 온라인 광고를 할 거냐, 아니면 앱을 만들 거냐, 뭐 이렇게 그 채널.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수익의 흐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게 사업 모델이 되면 우리의 수입원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걸로 인해 얼마가 매출이 예상되는지 그걸 이쪽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나갈 돈을 쓰는 거죠. 고정 비용 나갈 돈, 그다음에 변동 비용 나갈 돈. 네. 이쪽에서 쓰면 수지 타산이 맞네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시는데 핵심 지표를 써야겠죠. KPI라고도 하고 핵심 지표라고도 하는데 우리 회사가 숫자로 관리해야 될 것들, 요소. 예. 숫자로 표현된 관리 요소. 이걸 여기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 제품이 나왔을 때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이유 이 9개. 이게 되시면 이제 링캔버스가 완성된 거고 이 링캔버스를 주위 분들한테 보여주세요. "이거 괜찮냐? 이거 어떠냐? 너 같으면 이거 서비스 이용하겠니?" 이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거의 한 80-90%가 이거 괜찮다고 하시면 그 안 괜찮다고 한 1-20%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로 잡으시면 돼요. 이게 인제 아이템 도출 방법 다음에 오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하기 단계입니다. 사례 볼게요. 네. 저희 단톡방에 계신 다른 대표님이 요렇게 만드신 케이스에 요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카카오 택시의 링캔버스 예시를 설명드릴게요. 이 1, 2, 3, 4, 5, 6 뭐 이렇게 진행 방향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자, 문제. 기존의 문제. 기존의 고객이 뭘 이용하고 있었냐면요. 콜택시 이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탑승 위치 설명이 어려워요. 그죠? "아 여기 역삼동 주택가 골목인데요. 여기 위치가 언덕에 있고요. 근처에 특허청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될까요? 예. 그래서 탑승 위치 설명이 어려웠죠, 기존에. 그다음에 택시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다음에 예상 금액도 알 수 없었죠.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우리 회사가 해결하면 우리의 서비스는 택시 이용자와 택시 운전자가 모두 이용할 거예요. 택시 운전자용 앱이 있을 것이고 택시 이용자용 앱이 있을 거예요. 요 앱을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가치는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모바일 기반 택시 호출 서비스를 하겠다. 예. 이게 바로 사업 계획서 제목이죠. 가치 제한이 곧 사업 계획서 서비스. 그다음에 인제 이쪽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사. 예, 그때 국내에 없었어요. 그래서 안 썼죠. 해외에는 있었죠 물론. 네. 자 그렇게 했습니다. 3 번을 작성했고 그다음에 솔루션 오케이. 그래서 무슨 솔루션을 개발할 건데 일단 탑승객을 위치를 자동 인식하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요. 택시 도착까지 예상 시간을 그
계산해주는 솔루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로 조회. 그 택시로부터 그 택시가 나한테 오는 길, 그 경로 조회되는 솔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까지의 또 경로 조회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상 금액, 우리 집까지의 예상 금액. 그다음에 얼마가 걸릴지 이거를 제공하는 솔루션을 만들겠다. 그리고 채널은 여기는 5번을 여기다 썼는데 저희는 이거부터 설명했으니까 이걸 5번으로 잡을게요. 우리는 카카오 택시 앱을 개발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시하겠다. 우리의 수익원은 스마트 호출 건당 1,000원. 그리고 우리의 비용은 플랫폼 운영비, 고정 비용이죠. 서버 비용, 사무실 비용, 인건비 비용. 그다음에 변동비, 마케팅 비용. 이것도 역시 인건비, 경비 뭐 이렇게 나오죠. 7번.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가 카카오 택시가 관리해야 할 핵심 지표, 택시 가입 건수죠. 몇 대 택시가 가입했냐. 그다음에 스마트 호출 건수. 스마트 호출 건수가 오늘 하루 아니면 이번 주에 아니면 이번 달에 몇 번 발생했느냐. 이 두 개를 알면 매출을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경쟁 우위. 카카오맵, 카카오페이와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톡 사용자라는 어마어마한 고객층이 있다. 이게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개발하기 전에 카카오 내에서 작성했던 린 캔버스 예시입니다. 카카오도 이거 써요. 여러분들도 쓰세요. 또 어떤 분이 이래요. 아니 그런 건 대기업들이 쓰는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린 캔버스가요. 린 스타트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본금이 한 푼도 없어요. 자본금 한 푼도 없이 시작하는 그런 그 영세 창업자들을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거든요. 린 스타트업이 창업 모델을 만들려고 나온 툴이에요. 그래서 린 캔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린 캔버스를 이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십니다. 양식 이렇게 들렸습니다. 요거 출력하셔서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요거 PDF로 해서 하얀 글씨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똑같이 뭐 아래 한글 양식을 만드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창업 지원 사업별 비교해 드릴게요. 신창사 2월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공고 안 나왔어요. 3월 언제 마감인지 공고가 나와봐야 알죠. 이거는 신사업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창업교육, 그 다음에 점포 경영 체험,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 지원하는데 2천만 원 줘요. 2천만 원 주고 자부담이 50%라 나도 2천만 원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융자 1억 해줍니다. 예비 창업자만 되고요. 소진공에서 관리하는 사업이에요. 여기는 규모가 작죠. 하지만 많이 뽑아요. 당첨 가능성도 높고. 혹시 청창사 넣었다 떨어지신 분들 일로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청창사 이제 끝났죠. 접수 마감했고. 1차 발표 났는데 저희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선정됐습니다. 청년 기술 창업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스템 해가지고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 예비 창업자 중진공 보조금 1억. 근데 자부담이 30%죠. 그래서 내가 정부한테 1억을 받으려면, 정부 돈을 1억을 받으려면 나도 4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 뭐 2,600만 원은 인건비로 떨고 현금 1,400만 원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청창사입니다. 예창팩은요 2월 공고됐고, 오늘 아니 지난주인가 공고됐죠. 그다음에 3월 15일 마감입니다. 이제 딱 보름 남았네요. 보름 남았고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창업 준비 단계 전용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창업 교육과 멘토링이 들어가요. 이 교육 안 받으시면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분야가 있고 특화 분야가 있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요. 이것도 보조금 최대 1억을 주는데 이거는 정말 특이하게도 자부담이 없습니다. 사업계획서 쓰실 때 자기부담금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정부 돈 1억 가지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땡전 한 푼도 없어도 돼요. 청창사 되신 분들이 이 자기부담금 마련하기 위해서 보통 현금이 있으면 넣지만 현금이 없으면 이제 기술보증기금 아니면 신용보증기금
아니면 뭐 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 가서 보증서 끊어가지고 은행에서 정책자금 받거든요. 그렇게 하시는데 이 예창팩은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 네. 그리고 초창팩 이제 4월에 공고 나온다고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업력 3년 이내. 그래서 보조금 최대 1억. 이건 자부담 30%고. 그다음에 오늘 나온 창도팩 있죠. 창업 도약 패키징. 이거는 기업 3년에서 7년 사이. 여기는 이제 최대 3억까지 지원되는 창도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끝났죠. 비수육,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모집 마감됐죠. 그래서 비대면 분야랑 메타버스 분야를 우대했던 1억 5천 보조금 1억 5천 지원되고 자부담 30%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지금 이 중에 청창사 마감됐고 비수육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초창팩 아직 공고 안 나왔고요. 요건 공고 나올 거고, 요거는 네, 공고가 나와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공고문 양식 매뉴얼 한번 볼게요. 자, 예비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자 모집 공고. 그래가지고 누르시면 파일 받아집니다. 열어볼게요, 파일. 지금부터 이제 공문을 같이 읽어 나가시는데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하나 공문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내가 이거 몰랐다고, 탈락했다고, 아깝다고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모든 정부 지원 사업은요, 공고문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고문을 쑥 훑어보시는 게 아니라 국어책 읽듯이, 네, 국어책 읽듯이 한자 한자 다 보셔야 돼요. 예전엔 이게 편집 가능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편집을 다 막아놨어요. 예전엔 제가 빨간색으로도 해드리고 뭐 노란색 박스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놓치시면, 강의 놓치시면 나중에 이거 봐도 또 헷갈립니다. 자, 24일 날 공고가 나왔고요. 사업 목적 보세요. 사업 목적 보시면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라고 써 있어요. 아예. 그죠?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 그러니까 기술 창업하라는 소리예요.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네. 기술 경영을 해라. 그러니 기술 창업을 해라.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 저희 음식점 낼 건데요. 밀키트 만들어가지고 전국으로 유통하고 해서 뿌리려고요. 좋은 아이디어죠. 근데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템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창업. 정말 음식 솜씨가 좋고 기발하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마켓컬리에다가 납품하세요. 네, 그게 훨씬 더 안전적일 거예요. 절대로 시장 창조하지 마시고. 자,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래서 결국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로 사업 계획서를 잘 쓰면 회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뽑겠지? 그럼 정부가 투자해야지.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너무도 당연하지만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 맨날 이걸 까먹으세요. 대표님들이. 그래서 추가 고용 예정 인원에 아무도 안 써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사업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데. 쓰셔야죠 무조건. 자,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2월 24일 기준으로 여기 공고일 2월 24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아예 없어야 돼요. 네. 폐업 신고 들어갔는데 아직 안 없어졌어요? 네, 그것도 안 돼요. 네. 아예 없어야 됩니다. 이날 따라. 그래서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주고요. 평균 5천만 원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보다 적게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그죠? 평균이 5천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창업교육하고 멘토링 하겠다. 창업교육 안 받으면 40시간짜리 창업교육 안 받으면 사업화 자금 집행 못 합니다.
그다음에 멘토링 받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협약 기간은 8개월입니다. 내년 1월까지 6월부터 1260명 뽑습니다. 작년에 1100명 뽑았는데 올해 숫자가 좀 더 늘었습니다. 1260명. 그리고 일반 분야 760명, 특화 분야 500명 뽑는다고 합니다. 일반 분야 760명, 특화 분야 500명. 네. 그래서 일반 분야는 뭐고 특화 분야는 뭐냐?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일반 분야는 지원 규모가 760명을 뽑는데 일단 여기 주간 기관이 있어요. 주간 기관별로 10명에서 20명을 뽑고 그중에 몰리는 곳, 지원 수요가 몰리는 곳에다가 300명 정도를 추가 배정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700명을 뽑겠다. 그래서 일반 분야는 청년을 60%, 중장년을 40% 이내로 선정하겠다. 그래서 40세 미만, 아니 39세 이하 청년, 그 위, 중장년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6대4로 구분해 놨고요. 청년 우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청년은 만 39세, 40세. 그래서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죠. 82년 2월 25일 그 전에 태어난 82년 2월 25일생보다 더 어린 사람. 그다음에 그 만 40세는 82년 2월 24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더 많은 사람 나이가. 자, 예비 창업자 지원 규모는 이렇게 돼 있고요. 강원도, 경기도, 대전, 대구, 부산, 서울 뭐 이렇게 있고요. 서울이 건대도 있고 동국대도 있고 연세대도 있고 네 있네요. 네, 이렇게 있고 올해는 한양대가 빠졌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매년 변동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합격한 사람들은 창업 프리스쿨을 진행해서 교육받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특화 분야. 지금까지 일반 분야 알아봤고요. 특화 분야는 500명 내외로 뽑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기관별로 10개에서 20개 하고 수요가 많은 데는 156명을 배정하겠다. 그런데 소셜 벤처랑 여성 분야는 100명을 뽑겠다. 각각 100명. 그러니까 200명은 소셜 벤처랑 여성 분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린 경제 분야는 100명 플러스 알파로 뽑겠다. 이제 여기도 총 100명이네. 그래서 소셜 100명, 여성 100명, 그다음에 그린 100명. 그럼 보세요. 소셜 100명, 여성 100명, 그린 100명. 그럼 이쪽에 300명이잖아요. 그럼 나머지에서 200명 뽑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셜 벤처, 여성, 그린 이쪽에 고대 16명, 과기대 20명,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12명에다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총 100명 뽑겠다. 그럼 100명, 100명, 100명에서 300명 이쪽에 배당. 나머지 200명은 이쪽에서 배당. 이 이제 특화 분야고요. 그럼 일반 분야가 낫나요? 특화 분야가 낫나요? 네, 그날 서류 넣는 날 물어보시고 경쟁률 낮은 곳으로 넣으세요. 그래서 주간기관 전화번호를 아셔야 돼요. 요 주간기관에 전화하셔가지고 어디가 현재 경쟁률이 몇 프로인가요? 물어보시고 당연히 안 알려주죠. 네. 그런데 떠보기. 아우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왔어요. 아 그런가요? 작년 경쟁률이 몇 대 1이었는데요? 아 작년 경쟁률은 8대 1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올해는 한 10대 1 되나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사람만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요거 해서 수행 완료했어요. 그리고 이 2월 24일 날 공고 나왔을 때
이미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시 사업 아이템과 관련한 분야로 창업하면 인정하고 신청 자격을 주겠다. 저희 단톡방에 이분 이거 해당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 지인들 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알려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업 공고 전날까지 2월 23일이면 지난주 수요일이네요. 지난주 수요일 이전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경우에 하나여 신청 가능하다. 그러니까 폐업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폐업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 당선돼서 이제 창업할 때 그 이전에 폐업한 사업자랑 다른 업종이어야 된다는 소리.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면 인정 안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만약에 그 같은 업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폐업한 지 3년 넘어야 된다. 혹시 부도 파산으로 폐업했으면 2년 넘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신청 분야는 일반 분야, 특화 분야, 소셜벤처 100명, 여성 분야 100명, 그린 경제 100명, 나머지 분야에 200명, 그리고 일반 분야에는 760명이었죠. 지원 제외 대상, 그래서 채무 불이행 안 되고요. 세금 체납 안 되고요. 그다음에 창업 제외 업종 뭐 주류 업종, 도박 업종 이런 거 있거든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기부 창업 지원 사업, 그다음에 타 기관, 뭐 과학기술부나 뭐 어디죠? 문화체육관광부, 뭐 콘텐츠진흥원 이런 데 사업을 수행 중인 회사. 그런 수행 중인 회사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 있는데 완료일, 그 지금 수행 중인 회사의 협약 완료일, 종료일이 접수 마감일이 뭐냐면 저희 접수 마감이 3월 17일이잖아요. 3월 17일부터 3개월 이내. 6월 17일 정도 되겠죠. 대충. 6월 17일 이전에 협약이 끝나면 현재 다른 기관 사업 수행 중인 회사도 지원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이 개념, 이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 별거 아니죠. 지금 정부까지 하고 있어도 6월 17일 이전에 그게 끝나면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에 부침 2에 명시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는 안 된다. 그리고 그다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된 사람, 그다음에 그 동사업 주관기관, 아까 위에 주관기관 있었잖아요. 그 주관기관의 총괄 책임자 또는 전담 인력 또는 겸직 인력으로 참여 중인 사람은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주관기관에서 근무하는데 그 주관기관에서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네, 심사위원 안 된다. 네, 근데 심사위원이 다른 데다가 넣는 건 된다. 네. 그다음에 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뭐 압류됐거나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안 되겠죠. 그다음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에 있는 기업, 불공정 허례 위반자, 그다음에 뭐 보조금 관리법 위반자, 그다음에 신청 자격 획득을 위해서 신청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를 포괄 양도양수하였거나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 명의를 변경시키는 등의 행위로 참여하려는 자. 네, 꼼수 부리지 말라 소리고요. 그다음에 중기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네, 요거 눈 밖에 나면 참여 못하게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의무 및 역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 내용 1억을 줍니다. 네, 최대 1억을 주는데 사업화 자금을 5천만 원, 평균 5천만 원 주는데 최대 1억까지 주겠다. 협약 기간은 8개월이다.
또는 평균 5천만 원에 맞게 차등 지원하겠다. 선정자의 사업화 자금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신청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대 금액인 1억으로 써야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그리고 여기 비목에 재료비는 요런 용도로 써라. 외주 용역비는 요런 용도로 써라. 기계장치는 요런 용도로 써라. 네, 비목별로 어떤 용도에 쓰라고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창업활동비라고 해서 국내 출장비, 뭐 서적 구입비,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월 50만 원 한도까지 줍니다. 그리고 대표자 본인 임금은 안 줘요. 네, 안 줍니다. 여기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은 인건비 지급 불가라고 돼 있죠. 대신에 창업활동비 50만 원 요거 받아가지고 뭐 그걸로 하시든가.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창업 교육 받으셔야 되고요. 40시간짜리. 그다음에 멘토링 받으셔야 됩니다. 3월 17일 날 마감이고요. 3월 17일 날 4시입니다. 6시는 꼭 서버가 다운되고, 서버가 다운됐는데 공무원은 퇴근했고 막 그러니까 이제 4시까지도 당겼네요. 성창사도 그러더니. 자, 그래서 보통 권장사항이 마감 2, 3일 전에 사업 신청을 해라. 예, 근데 마감일 2, 3일 전에 넣으면 어디에 지금 지원이 몰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루 전에 하시면 돼요. 당일날은 좀 위험하죠. 예비 창업 패키지는 진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25대 1 뭐 그러니까. 그래서 전날 하시는 게, 당일날 오후에 한다? 예, 이거는 뭐 자료 제출 안 하겠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거의. 자, 그다음에 그리고 그 청창사 때 넣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출 완료 버튼까지 해야 접수 완료가 떠요. 그 파일 업로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거고요. 온라인 신청 절차 나와 있고요. 서류 제출 나와 있는데 이제 가점 증빙 서류랑 각종 양식, 그다음에 평가 선정 절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해서 2배수 뽑아요. 그러니까 1260명인가 뽑는다 그랬으니까 한 2500명 뽑겠네요. 서류 평가로 2500명 걸르고, 그다음에 1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으로 또 걸러내요, 반을. 그래서 100점 만점에 발표 평가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는 통과용, 발표 평가는 여기 고득점 당첨용.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그다음 평가 방법은 서류 평가. 그래서 가점 내용이 있습니다. 가점 내용이 특허 가지고 있으면 1점. 출원 특허는 어떻게 하나요? 가점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성 평가에서 좀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경우는 있어요. 그건 여기 되겠죠. 여기. 이쪽. 실현 가능성, 문제 인식. 네, 이쪽에서 100점, 35점, 15점, 15점. 근데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 인식과 실현 가능성 쪽에서 100점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출원 특허는 여기 가점은 없지만 이쪽에서 좀 높게 받으실 것 같다. 이겁니다. 그다음 최근 2년 이내 정부 주최 전국 규모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최대 가점 2점. 그다음에 여기 9군데 주소지에 있는 분들 1점.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 진단 치료 관련 기술로 창업하는 분들 1점 가점. 그리고 모든 거는 다 서류 증빙해 하셔야 인정 가점. 그다음에 서류 평가 면제 대상은 작년 실전 창업 교육생 모집에서 오프라인 실습 교육을 마친 사람들, 도전 K 스타트업 부처 통합 창업 경진대회 중에 왕중왕전까지 진출한 팀. 그다음에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 창업 경진대회.
수상팀. 그다음에 작년에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예비 창업자 최우수 등급 받으신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서류 평가 안 하겠다. 바로 발표 평가로 갑니다. 자, 발표 평가는 심층 평가를 할 텐데요. 질의응답. 그래서 10분 발표, 20분 질의응답이죠. 평가 지표는 문제인식,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동기, 그다음에 그 해결 방안.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해서 정말 이런 뛰어난 아이템으로 하겠다라고 적으면 35점 만점 주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창업 아이템 도출법에서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야 되고 나는 그걸 해결할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쪽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실현 가능성. 그래서 개발 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이 확보되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특허는 이쪽에 있어야겠죠. 특허 있어야 될 것이고 특허 없으면 출원 특허라도 있어야 될 것이고 경쟁사의 현황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모듈별로 개발 일정이 다 나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할 우리 회사 개발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기업에다가 외주 줄 건지도 정해 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최종 선정을 합니다. 2월 24일 지난주 목요일 날 공고 떴고요. 다음 3월 17일이니까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목요일 날 4시까지 접수하고요. 창업진흥원에서 5월 중에 평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5월 말에 최종 확정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종 확정된 사람들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다시 제출해라. 보통 예산을 수정하라고 하죠. 예산 수정해서 이제 협약 체결하고 사업비가 통장에 꽂힙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사업 수행하셔서 시제품 개발, 창업교육, 멘토링 이수 그래서 8개월 동안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중간 보고 및 점검 이제 수시로 하고요. 10월에 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최종 보고 하시면 끝납니다. 유의사항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거짓 부정 신고 하시면 안 된다. 그다음에 부정 수급 하시면 안 된다. 여긴 전액 환수인데 부정 수급할 경우에는 전액 환수는 당연한 거고 최대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 고용지원금 잘못 청구하시면 이렇게 되죠. 최대 5배 청구, 환수. 그 다음에 타인이 대신 작성해서 내면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로 고발. 네. 대필자, 그 다음에 예비창업자 모두 사기죄, 업무 방해죄로 처벌. 네. 그래서 저희들도 대필은 안 해드립니다. 네. 컨설팅하고 코칭만 해드리지 대필은 절대로 안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고발할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유의사항 신청은 대표자가 해야 된다. 네, 개발자가 하면 안 된다. 발표도 개발자가 해야 된다. 나이 많이 드신 대표님들 계세요. 나 이제 창업했는데 내가 요 친구 똘똘한 친구가 발표하게 하면 안 되냐고. 네,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군데 넣을 수 있어요. 청창사, 예창팩, 초창팩 다 넣을 수 있는데 당선되면 하나만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저기 보시면 한글 파일과 워드 파일 제출 가능. 한글 파일 쓰기 불편하다고 너무 그러니까 요번에는 워드로 써서 내도 된다 이렇게 해줬네요. 그래서 한글 파일 불편하신 분들은 워드로 써서 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PDF나 암호화된 암호화된 워드 파일로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네요. PDF 파일로 제출하지 말아라. 청창사는 PDF 제출했거든요. 괜찮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PDF 파일로 하지 말라고 하네요. 주의하셔야겠네요.
PDF 제출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은행 계좌 개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예창팩 전용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창업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에 금융회사 결격 사유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3월 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5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업 설명회를 하겠다. 그래서 오늘 강의 듣고도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5시에 유튜브 보셔도 되고요. 전화번호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주간기간 전화번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막 전화 안 받아요. 어디다 전화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줘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다 전화하면 가르쳐줍니다. 네. 자꾸 일루 전화 걸어서 1357 전화 걸으셔서 그래요. 아니면 창업진흥원 뭐 1588 뭐 이런 데 전화 거시지 마시고요. 주간기관, 내가 지원할 주간기관에다 넣으세요. 네. 그리고 담당자명, 그다음에 연락처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안 받는다 그럼 이메일 보내세요. 증빙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요거 항상 내가 들어갈 두세 군데의 후보군을 동그라미를 쳐놓고 서류 접수하는 날 물어보셔서 네, 접수 현황 파악하시고 어디로 넣어야겠다. 그래서 그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특화 분야도 이제 주간기관이 있고, 네, 담당자 연락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지원 제외 업종은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사행시설, 도박이죠. 그다음에 여기 해당하는 회사는 안 된다. 그다음에 200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요거 했던 사람들 안 된다. 그다음에 가점 부여 대상 정부 주최 창업 경진대회 목록. 그래서 여기서 수상하시면 가점 드릴게요. 이겁니다. 중기부, 산자부, 과기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농식품부, 특허청,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 가점 기준 코로나 관련. 그래서 그 업종 코드가 요 산업분류 코드가 여기에 맞으면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창업 중심 대학 창업 사업화 지원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받으실 때 이런 걸로 교육 받으신다. 이렇게 해서 공고문 살펴봤습니다. 지루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양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실 사업계획서 양식. 양식 보셔야죠, 구경.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차인데요. 네, 목차 이렇게 목차가 진행될 것이다. 그럼 문제인식 1-1에는 이거 적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여기 실제 양식 들어가서 여기다 뭘 적지? 네, 여기 써놓은 거 이 내용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이 내용 근데 빠지지 않고 적으세요. 여기에 키워드 나와 있는 거 내적 동기, 내외적 동기 그러면 내적 동기만 적거든요. 보통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다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품 서비스 개발 위해 사업 신청 전 기획하고 추진한 경과, 이력 등. 그러니까 공고 나오기 전, 사업계획서 쓰기 전에 이제까지 내가 했던 거 쓰시라고. 그다음에 소셜 벤처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회적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하시고,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개발 목적.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위에는 문제점, 그죠? 여기는 솔루션. 네, 그게 목적이잖아요. 여기는 문제점, 여기는 솔루션. 링캔버스에서 나오는 그 솔루션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적어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목표 시장 분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가셔서 그냥 쭉쭉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막 구글 막 하는데 구글 해서 바로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나오면 계속 그냥 전화하세요. 문의하시고 전화하시고 저한테 카톡 하시고 막 저는 카톡 하루에 몇 번 확인 안 하는데 막 계속 카톡 오고. 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여기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그래서 프로블럼, 솔루션, 스케일업, 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줄여서 PSST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업 지원 사업은 다 PSST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 진행 정도,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일정, 개발 일정, 현재 개발 단계, 현재 진행 상황 이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듈을 자세히 나눌수록 유리하겠죠.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창업 아이템의 차별화 방안. 그래서 그 린 캔버스의 9번에 썼던 내용. 차별화. 경쟁사 대비 우위 요소. 그래서 이쪽에 아이템 적고 아이템별로 당사 동그라미, 경쟁사 X, 뭐 다른 경쟁사 B, 세모 뭐 이런 표 보셨잖아요. 그런 거 적으시거나 아니면 당사 가능, 뭐 타사 불가능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런 거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장 전략. 제품 서비스의 수익화를 위한 수익 모델. 린 캔버스에 6번에 적었던 내용을 이쪽에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 마케팅 뭐 유통 방향 다 이쪽에 적으시면 되고, 요거 채널도 적으시면 되겠네요. 린 캔버스의 6번 내용, 여기 5번 내용. 사업 추진 일정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랑 요 위에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방안에서 적었던 거랑 일치해야 됩니다. 여긴 이렇게 적고 밑엔 딴소리 하시면 안 되고 이 소리랑 여기랑 일치하게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자금 집행 계획, 그 아까 사업비 가이드라인 있었죠. 사업비 가이드라인에 맞게 예산 편성해 주시고, 대표자 현황 및 보유 역량, 그래서 대표님의 창업 아이템 역량, 그래서 제가 대표님과 팀원들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 하겠다 그러면 외주 개발하겠다 그럼 올해는 다 탈락이에요. 작년에 그래도 붙여줬는데 올해는 다 탈락. 그러면 올해는 내가 채용 예정인 직원 중에 반드시 개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페이지는 프린트 하신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삭제 하시는 거예요. 삭제. 그리고 여기도 제출하실 때 파란 글씨 다 삭제. 그리고 여기 본문 7페이지 내외로 해라 써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반드시 7페이지로 해야 되나요? 내외로 돼 있으니까. 그럼 6페이지나 8페이지는 안 되나요? 됩니다. 되는데 왜 굳이 그러나요? 그냥 7페이지 내면 되지. 그죠? 왜 굳이 윗보여요? 네. 심사위원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7페이지로 맞추는 걸로. 그리고 추가될 것 같다. 그럼 다 뒤에 증빙서류 여기에 넣으시라고요. 다 뒤로 쭉 빼서. 그다음에 양식, 이 안에 들어있는 양식 표는 변경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다. 있는 그대로 써라. 대신에 행추가는 가능하고 해당 내용 없을 때는 공란으로 해라. 그다음에 사진 표는 별도의 표는 추가 가능하다. 네.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검정색 글씨로 바꿔서 써라.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평가상에 불필요한 대표자 팀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대학교, 소재지, 직장명 그다음에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제외해라. 반드시. 네. 그래서 동그라미 또는 별별별 등으로 마스킹해서 작성해라. 여기도 달라졌네. 그래서 학력, 전문학사 아니면 학사
석사, 박사, 무슨 과, 무슨 전공까지만 작성할 수 있다. 직장은 직업, 주요 수행 업무 등만 작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슨 회사에서 무슨 업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회사에서 그냥 회사 아무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나왔어요. 이러지 말라고요. 그냥 학사에 컴퓨터공학과 나왔다. 이런 식으로 적어라. 왜냐면 이게 심사위원들이 편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네요. 제가 심사할 때도 네, 그렇게 돼요. 명문대 나온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사업계획서도 깔끔하게 쓰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그걸 뺐네요. 청창사까지만 해도 이거 다 쓰라고 했는데 이제 뺐습니다. 학교는 빼라. 학교 이름은. 학력만 적어라. 그 다음에 신청 현황. 정부 지원금은 최대 1억, 평균 5천만 원 한도 이내로 작성해라. 그래서 저는 무조건 1억으로 작성합니다. 나중에 삭감되더라도 1억으로 작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100만 원 단위로 쓰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일빵빵 100만 원으로 쓰시고 얘는 당연히 이탈릭체 정상으로 변경하시고 까만색으로 변경하시고 네. 네, 주간기간명 네,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공문에 있던 주간기간명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눈치 싸움 하셔가지고 최종 여기다 딱 적으시고 당연히 까만 글씨로 바꾸시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작성하셔야 되니까 다시 이탈릭체로 해드리긴 할 건데 주간기간명 적으시고 과제번호 적으십니다. 과제번호 접수하실 때 접수번호 나오거든요. 사업신청 내역 조회에서 과제번호 뜨면 그 과제번호 쓰셔라. 이 과제번호가 다시 생겼네요. 그러니까 전산에 일단 접수해라. 그리고 나서 번호 나오면 그거 받아서 다시 재접수해라. 뭐 이렇게 하라는 소리인가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신청 분야. 택일. 일반 분야냐 특화 분야냐.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사업 분야. 택일. 제조냐 지식 서비스냐 융합이냐. 택일. 그 다음에 기술 분야. 택일. 이 중에 택일. 사업비는 1억. 그 다음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 항목 및 작성 안내 문구 변경 가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땡땡 기술이 적용된 땡땡 기능에 땡땡 제품 서비스 이거를 변경 가능하다. 꼭 이렇게 안 써도 된다. 하지만 그 우리 린 캔버스 작성할 때 저희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3번 린 캔버스의 3번 사항 작성할 때 이렇게 적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응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협약 기간이 끝날 때 그러니까 내년 1월이 되면 우리는 뭘 할 거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앱을 개발할 거냐 그럼 앱 1개 또는 앱 2개 그 다음에 웹사이트 1개 또는 2개 이거를 쓰세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 때 이걸 수행했느냐 안 했느냐가 주요 평가 지수가 되기도 해요. 끝날 때. 그래서 거기서 또 최우수 등급 되면 내년에 청창사 지원하실 때 또 우대 등급 받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있게. 그다음에 직업. 직장명 기재 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교수다. 연구원이다. 사무직이다. 일반인이다. 대학이다. 뭐 이렇게. 기업 예정. 내가 만약에 지금 예비 창업자지만 내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동안 할 그 예정명 뭐 그래서 그런 거. 그 태한테 그 태명 붙이듯이 그런 거 예정명 적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합류할 멤버들.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여기에 대표자 본인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다 대표님 본인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예, 대표자 본인 빼고 누가 팀원이냐. 그래서 팀원도 적어주시고 개발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책임 개발자 넣으시고 그 개발자 스펙 빵빵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올해 트렌드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약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볼게요. 제가 넓게 볼게요. 해당 페이지는 조그맣게 축소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신청 현황, 일반 현황, 제출하는 페이지,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개요, 요약 페이지. 요거는 페이지 수 제한이 없어요. 예, 요거는 페이지 수 제한이 없어요. 그림 늘 게 많다 그러면 이 칸 늘려가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세팅이 표가 이 개체 속성을 보시면 여기 글자처럼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한 장에 다 써야 돼요. 근데 이 체크를 해제하시면 한 장이 넘어가면 또 표가 다음 페이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상태로 드리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여기 문제인식 여기부터 이제 1페이지 여기서부터 1페이지고 제출하실 때 밑에 페이지를 여기를 1페이지로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그래서 1, 2, 3, 4, 5, 6, 7 네, 여기서 끝내라. 그러니까 딱 요만큼만 작성해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할 말도 많고 설명할 말도 많다 그러면 전부 다 뒤로 빼시라. 뒤로 빼셔라. 어디로 빼? 기타 참고사 이쪽으로 빼셔라. 가점 증빙 서류는 여기다 붙이시고 1, 2, 3 5 그리고 여기에 할 말은 많으나 하지 않겠다. 이쪽은 할 말한 여기다 하시고 거기에 할 말을 여기다 다 몰아 쓰시라고 뒤로. 여기는 딱 글과 대표적인 그림. 제가 볼 때 페이지당 그림 한 개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심사위원들 이렇게 일단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아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 대충 양식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작성 매뉴얼이 올해는 특이하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친절하게도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글로 다 안내줬어요. 그래서 이 항목은 이렇게 써라. 이 항목은 이렇게 써라. 외적 동기 포함, 외적 동기 포함. 여기 이제 가이드라인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거대로 쓰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제가 올해는 가이드라인 작성을 안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어서. 그리고 표준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그래가지고 여기 1번에다가 뭐 써라 이 밑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이거 옆에다 출력해 놓고 그대로 쓰세요. 2번 요 부분은 이렇게 써라. 네. 3번 목표 시장 진출 네. 이렇게 써라. 네, 이렇게 다 정말 친절하게 깜짝 놀랐네요. 이거 나와가지고 제가 작년까지 이거 다 가이드라인 작성해서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해줬네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할 일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개발 동기 뭐 다 여기 외적 동기, 내적 동기 다 적으라고 돼 있죠. 문제와 해결 방안, 혜택, 본문의 실현 가능성 써라. 와 정말 자세히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갖다 놓고 옆에 그냥 그대로 쓰시면 그냥 7페이지가 자동적으로 완성이 되는 기적을 맛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매뉴얼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사업 신청 메뉴 온라인에다 어떻게 접속하면 되는지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요거 나중에 요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세요. 그 다음에 일반 및 특화 분야 주간기간 소개 자료. 그래서 내가 그 압축 파일 안에 또 압축 파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그 강의한 아니 오늘 후기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이거 강의안 다 이메일로 드릴 테니까 요 강의안 다 링크 돼 있잖아요. 요것만 이 강의안만 있으면 천하무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관련 링크 다 있으니까 이 강의안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다가 강의 후에 후기 올려주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핵심 내용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된다. 3월 17일 날 4시에 마감한다. 이종 창업해야 된다. 1260명 뽑는다. 청년 60, 작년 40 뽑는다. 주간 기간별로 10명에서 20명 뽑은 다음에 나중에 분포별로 주겠다. 작년처럼 한 군데 기관에다 몰려서 경쟁률이 올라가는 증상을 없애겠다, 이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럼 핵심 내용 정리. 보조금 1억. 그래서 멘토가 하고 창업교육, 거주지랑 창업 예정지 관계없이 한 개의 주간기간을 선정해라. 주간기간 현황 다 링크 드렸어요. 조직 공고 핵심 내용 정리.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분야 주간기간, 특화 분야 주간기간 말씀드렸죠. 제외 대상, 원칙적인 제외 대상 아까 공문 읽어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 불이행자 중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이분들은 돼요. 국세 지방세 체납자 중에 예외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고, 창업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중기부 이력이 있거나 현재 수용을 하면 되는데 협약일 6월 17일 이내에 협약이 끝나면 지원 가능하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선정자의 의무, 뭐 아주 도덕적인 내용 다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이용해야 돼야, 그래놓고는 이제 어디서 하라고 안 나와 있길래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내용. 네, 선정 절차 보시면 발표평가 2배수 선발하겠다. 발표평가 10분 발표에 20분 질의응답. 최종 선정 득점 순으로 하겠다. 가점 특허 수상 위기 지역 거주 코로나 관련 각각 1점, 2점, 1점, 1점 그렇죠. 평가 지표 보시면 네. 항목별 배점에 60점 미만 탈락. 네. 요게 중요하죠. 문제인식 PSST를 쓰시고 배점은 35, 35, 15, 15. 팀 구성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15점밖에 안 되잖아요. 네, 안 그렇습니다. 15점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떨어지고 붙고를 좌우하니까. 사업 운영 일정 3월 17일 목요일 6시 마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된다. 작성 시 주의사항. 심사위원회 관점에서 모든 문서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컨설팅하는 기업 중에 사업계획서 진짜 어렵게 쓰신 대표님 계세요. 매출도 10억 넘어가시는데 IT 업종인데 사업계획을 진짜 너무 어렵게 써서 R&D가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자녀분이 이걸 읽었을 때 아빠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겠어요 라고 이해시킬 정도로 쉽게 써라. 그랬더니 이제 그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4월 달에 들어가는 R&D에 그 대표님의 쉬운 사업 계획서를 낼 예정입니다. 네, 1월 달에 접수했다가 R&D 탈락했거든요. 제발 좀 쉽게 써달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설명지문 파란색 글씨는 다 삭제한다. 검정색이다. 이탈릭 쉐도 쓰지 마라. 표 제목은 전 페이지에 잘려 있고 표 몸통은 다음 페이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높임말은 좀 자제해라. 너무 했음 뭐 이런 식으로 쓰세요. 임함음. 불필요한 공백이 없도록 해라. 사업계획서 양식 2페이지를 1페이지로 수정해라. 그렇죠? 요약 페이지는 페이지 수 안 붙이셔도 되고 본문이 시작하는 프로블럼 문제 그쪽 거기가 1페이지다. 본문은 꽉 찬 5페이지가 아니라 꽉 찬 7페이지로. 네, 이제 끝났습니다. 볼게요. 그 전에 수정해야 되겠네요.
10페이지네. 10페이지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오늘 배운 내용 이거 배웠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계획서 쓰실 수 있습니다.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단톡방에 질문 올려주세요. 제일 중요한 게 아이템 잡는 거, 그 다음에 링캔버스 작성하는 거, 그 작성한 링캔버스를 딱 놓고 이 사업계획서 이제 쓰는 거. 정일의 대표님, 청창사에서 썼던 사업계획서 포맷 느낌으로 가되 보완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청창사 고생하시면서 사업계획서 쓰셨잖아요. 그 사업계획서 넣고 탈락 사유 받으셨잖아요. 그 탈락 사유 내용을 보완해서 7페이지에 맞게 컴팩트하게 줄이신 다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일의 대표님 그 탈락 사유 중에 이제 개발자 없는 부분, 요거는 꼭 개발자 스펙이 빵빵한 개발자를 창업 예정 팀원으로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대표님 계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채팅창에 또는 마이크로 그냥 음성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안 계신가요? 그럼 오늘 강의 마칠까요? 오늘 12시에 끝내려고 그랬더니 12시 10분이네요. 고생하셨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저한테 개인 톡 주셔도 되고 채널 톡으로 주셔도 되고 하시고 꼭 요번에 예비 창업 패키지 꼭 선정되셔서 1억 받으시기 바랍니다. 송상진 대표님, 신청서 작성 시점에 개발자 없이 예정으로 작성해도 되는 거죠? 네, 여기는 확정된 개발자가 있을 수가 없죠. 다 예비 창업자인데. 네, 다 예비 창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채용 예정으로 쓰셔야죠, 당연히. 사대보험 등록 직원 쓰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예비 창업이니까. 그죠? 자, 그 질문 끝나신 걸로 알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굿나잇. 고생하셨습니다.